사주와 인생사의 4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별 일간에 대한 이해 마지막 편 개수 시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또 끝이 오네요. 이게 이제 이론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셔야죠. 기초로 기본 개념을 쭉 훑어가는 겁니다. 빠르게. 먼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네요.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십진법의 세상이라서 10, 100, 1000 이런 숫자를 달성하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느덧 인연을 맺은 분이 100분이 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기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세상이 어수선하죠.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고 21세기에 야 전쟁이 있긴 있구나. 제가 주역점을 쳤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주역 괴 해석이 아직도 모자라구나. 이거 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늘은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은 뜻을 전할 뿐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라는 거죠. 사주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주, 동일 사주가 50개가 존재한다는 성별 구분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50개의 인생 양태가 있다는 거예요. 범주는 똑같지만 같은 범주 내에서도 직업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하는 사람과 어? 분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의사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살리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또 교육업 비슷해요. 똑같은 사주에서 그런 직업 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범주 내에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로 이런 사주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거죠. 이때 돈을 다 잃게 돼 있어. 이때 이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주를 깊게 못 본 것이다. 절대 50명의 사주가 그런 식으로 같은 날 같은 일에 그런 일을 똑같이 맞지 않아요. 똑같이 뭐 결혼하고 똑같이 이혼하고. 아니 그러면 똑같은 날 다 죽습니까? 50명의 사주 그렇지 않다. 범주적 삶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결정론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참고로 이 세상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자. 우리는 좀 다원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명리 공부하시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주도 잘 보이고 깊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피해국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러시아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이었을 때 이게 다 우크라이나 아니 그 여기 뭐 벨라루스야 이제 칠러 국가니까 루마니아, 폴란드 등등 이쪽에 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땅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합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들이 이제 맛이 간 다음에 경제적으로 맛이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 이쪽에 독립해서 지금 여기 다 나토 가입국이란 말이에요. 여기 빼고 벨라루스 빼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기 원래 우리 영토였는데 그래서 나토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얘들과 우크라이나는 정말 다르죠. 이 국경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들이 무조건 침략했으니까 얘들은 나빠. 이건 정말 어린애 관점이죠. 우리 고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만주 되찾고 싶잖아요. 그게 정말 만주에 국한된 것인지 우리 역사가 지워져 있으니까요. 일제 시대에 많은 우리의 과거의 유물, 유산, 특히 역사서들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절됐단 말이에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땅을 아마 대륙을 호령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론 만주 땅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땅이죠. 우리 되찾고 싶어요. 얘들 관점도 되찾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냥 뭐 균형을 이루면서 살자, 오케이. 그런데 나토가 여기 미사일 설치하는 거하고 여기 설치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죠. 얘들 입장에서는 좀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를 어, 뭐로 보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 이제 푸틴은 대통령 되었다 오랫동안 했다 또 그만뒀다 또 됐다 막 이런 독재자죠. 냉정히 따지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그 사주도 보면 와 식상 혼잡에 뭐 하여튼 강한 사주예요. 고집쟁이 고집불통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제 Make Russia Great Again 뭐 이런 거겠죠. 트럼프 문장을 빌려온다면
그러니 건들지 마라. 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여 이 균형해고를 해야죠. 나라 자체도 마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이게 과거 독재 정권 때문에 우리도 동쪽 이쪽 경상도 쪽하고 서쪽 저 전라도 완전히 이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이쪽은 이제 친러 쪽이고 이쪽은 이제 친유럽, 친서방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을 빚고 있고 여기에 반군이 세운 일종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용 국가가 두 개나 있는 거고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고 항상 이쪽을 노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식의 국가 형태를 보여 왔잖아요. 얘가 여기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동항이 있고 그래서 전초기지 서방으로 나가는 이 전초기지를 얘들 삼은 거죠. 그때도 뭐 아무 말 못했어요. 서방에서 이게 참 이게 핵으로 전 세계가 무장돼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참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지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이 빠지니까 러시아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완벽한 조건이 아니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축복받은 땅, 이 어마어마한 그 곡창지대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균형 외교를 했으면 괜찮다고요. 근데 너무 이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는 국경을 허락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수천 회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계속 7년 동안 점령당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죽은 자식 서로 시체 바꿔 먹어서 먹고 버텼다는 이제 이런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강했으면 국민이,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입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힘당에서 괴상망측한 놈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짓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죠. 이 균형외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은 뭐 K-드라마, K-팝 이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K-컬처. 아니, 그거하고 다르죠. 정말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거고 그들은 자기 조국이 있는 거고 그죠? 한국이 잘 돼서 걔들이 얻는 게 뭐예요?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좋은 것이지 한국에서 뺏어갈 거 천지면 서로 호심탐탐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권을 앗아가는 그런 형태죠. IMF 그렇게 터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되면 다시 이제 어, 외국에서 IMF 다시 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 특히 유대자본은 굉장히 싫어하거든. 한국이 강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는 거. 돈 있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보다 훨씬 잘 나가는 한국 위대한 기업들이 있는 한국 얘들 한번 다시 휘청거려 싹 한번 뽑아 먹을까? 가능한 얘기 쉬워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정말 단편적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사주가 도 그렇게 마치 대가인 것처럼 한번 쓱 보고 뭐 다는 것처럼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웃기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던지면 전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깊이 못 보는 거죠. 사주 깊이 보면 말이죠. 그 애정을 갖고 보면 말이죠.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해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쪽 주식 채널에서 한번 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개수입니다. 개수. 지난번에 임수 얘기했고 이제 이게 개수인데 임수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비유하면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죠. 끊임없이 팽창. 어느 정도? 그러니까 KTX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을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역사,
빅뱅으로부터 시작했죠. 이게 빅뱅 이후에 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이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월이죠. 이게 주역에선 질회복계라고 해서 이게 우리 자월에 이제 자연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임수는 이 빅뱅의 반대가 빅크런치라고 해서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거. 우리 빅뱅이 이루었던 그 한 점, 영원히 작아지는 한 점으로 끊임없이 작아지는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응축, 수축, 수렴 뭐 이런 개념이라면 얘는 팽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태양은 막 빛을 일방적으로 쏴 보내잖아요. 태양은. 그죠? 에너지를 수렴하는 것은 전무해. 태양은 그냥 자기 에너지를 방사하는 거죠. 핵폭발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방에 그냥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에너지, 그러니까 병화 에너지인데, 그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수렴해. 그러니까 자월에 보면 임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화의 에너지가 전혀 지금 없는 수월에 모든 에너지가 다 임묘해 버리잖아요. 해수에서 일양이, 그러니까 그 뭐야, 해월에, 그러니까 유금이, 그다음 자월에 오음 일양, 이게 얘가 일양이라는 의미예요. 그 자월의 임계는 오음 일양, 해월에는 유금. 아시겠어요? 일양.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있는, 수축하고 응축하는 그런 계절에 이제 봄을 만드는, 봄을 여는 일양의 에너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이렇게 밤하늘에 한번 보세요. 수업 끝나고 이렇게 보시면 쫙 저렇게 펼쳐 있는 것은 이 개수의 에너지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한 점으로 압축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러니까 성인 성자의 임수라고 하는 거. 임수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비유를 하기를, 그러니까 원래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뭐 등등.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게 보면 그게 태극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태극은 음양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양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은 보텍스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게 휘어지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래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게 천간합으로 따지면 정임합이에요. 모든 그 에너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에너지, 뭐 이런 거죠. 육체의 에너지, 자연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를 임수가 빨아들이면서 회전력이 발생해요. 정임합. 그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임수, 그 하나로 압축하고 응축하고 빛조차 튀어나올 수 없는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끝에 이론적으로 이제 화이트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이트홀에 이제 정임합으로 만드는 갑의 새로운 생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상상.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임수라는 것은 끝없이 수축하는 이른바 양자물리학적인 진리와 같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인간은 영원히 우주의 진리를 알 수는 없죠. 추론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팩트는, 인간이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약 4%에 불과하잖아요. 다크 에너지, 다크 매러,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인간은 아직 몰라요.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그죠? 그래서 그 영화 앤트맨에 보듯이 끊임없이 작은 세계, 미시의 세계로 떨어지고 있는 그 누구야? 미셸 파이퍼. 그런 것이 양자물리학적 세계. 그게 임수예요. 그러니까 도가 비상도죠. 도라고 딱 말을 하면 그건 도가 아니야. 이거 진리야. 나 다 깨달았어. 물론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인간은 그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사랑하는 존재, 그 과정을 좋아하는 존재,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에 근접해가는 존재지, 깨달음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임수와 다른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체적으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근접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는 과정만 있을 뿐인 이 임수의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에 근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챈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 사유의 세계가 끊임없이 넓어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가 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이 임수, 해월의 임수, 그게 자월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그 계절에서 얘가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봄을 여는 거고 확산하고 발산하고 팽창하고 이런 에너지다. 이런 에너지가 계속 회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세계에도 이제 사계절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수 일간을 가지신 분은 내가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에너지, 임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수와 개수가 근원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천간론을 배우면서 굉장히 이제 깊게 심오하게 배우면, 아, 이게 천간론도 가볍게 넘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봄의 에너지다, 기본적으로. 그냥 12운성상으로도 그렇고요. 얘가 굉장히 내가 내적으로보다는 밖으로 뭔가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는, 천간에서는 이게 대기와 같은 물상이니 무토와 합하여 온기를 만들어내고, 을목이라고 하는 지상의 생명체를 기르려고 하는 에너지. 이게 이 개수가 뭔가를 기르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음권양권으로 나누면 이제 개수는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 일주로는 묘를 키우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 교육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활인업, 뭐 이런 거고, 활인업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식신 상담을 하는 뭐 등등, 교육을 하는 등등 무지하게 많죠.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물상으로 쓰기도 하고, 당연히 식신이니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음악 뭐 작곡도 하고 등등등등, 그런 수많은 직업성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이 개수는 균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 그래서 평형, 이 전개가 서로 충하죠. 물론 이제 천간에서는 충이란 없다, 무조건 극만 있다, 그래서 수화. 근데 냉정히 세상을 따져보면 수화 기재 주역에서 63교죠. 이 수화가 뭔가를 극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돌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정계라는 것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정화는 이 중력을 이야기한다면 얘는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이 정임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데 회전력을 만들어서 아까 블랙홀 같은, 그것이 일종의 이제 태극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태극의 운동성. 그래서 블랙홀 안으로 싹 들어가면 그게 무극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 무극 속에서 블랙홀 음양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사상이 만들어졌고, 오행이 나오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근원을 탐구하는 것도 뭐 재미는 있지만, 물론 그게 이제 명리에 아주 큰 도움은 안 된다. 명리적으로 이제 천간을 이해하고, 명리적으로 지지를 이해하고, 지장간을 이해하고 등등등, 이제 강론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여간 천간도 무시할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상적으로, 이건 왜 예를 들어서 비야 비, 이게 계절에 따라 봄비기도 하고 여름비기도 하고, 혹은 뭐 눈보라야 등등등, 이런 걸 공부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사유가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너무 유치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무력론, 물상론 뭐 이런 걸로 접근해 버리면 사주가 희한해져요. 자꾸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셔라. 그러면 이 글자가 말하는 깊은 뜻들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그쪽으로 가기가 싫거든.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림이 좋거든. 아시겠어요? 봄에 막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왔고, 막 새싹으로도 보고. 그런데 봄비 막 오네. 와,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제 인월의 상관입니다. 오행에 임하는 생략, 오늘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상관적 능력을 키워야죠. 남다른 재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이 딱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의 틀에 갇히기 싫어하고, 뭔가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 규칙,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럼 세상에, 야,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음계를 짜가지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발라드의 시대야, 이렇게 해야 먹혀. 그러면 상관이 있으면 나 싫은데, 그건 규칙에 갇히기 싫은데 나는 그런 노래 싫어. 그림, 야, 지금은 다시 리얼리즘의 시대야,
입체파 그림 같은 거 안 먹어줘, 안 먹어줘. 그러면 아, 나 싫어. 나는 내 그림을 그릴 거야. 이제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회사가 정해놓은 툴 이런 걸 싫어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상관원에 태어나면 아, 회사 들어가기 싫어. 조직이 있기 싫어. 이제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월 상관이라고 해서 조직 생활을 아예 못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조직 내에서 조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상관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관으로 경관하면 관을 내가 고치려야 한다.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관 정해진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관을 가르치는 일, 컨설팅 같은 거 등등등. 왜냐면 관도 질서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혁신되지 않는다. 이게 혁신이니까 상관이. 혁신, 개혁 이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상관이에요. 현대의 상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이 일가는 근이 좀 있어야 주체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쓰겠죠. 저같이 근이 약한 사람은 공부가 제일 편하다. 다 타고난 에너지대로 그걸 단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장점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나쁜 것은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게 어느 정도 다르냐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은 되잖아요.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주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고, 저 인간들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런 거죠. 전생론으로 확장하면은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런 에너지를 전생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야. 우리 역사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친일파, 그죠? 독재시대 추앙하고 박정희대가 좋았어.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나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문재인 싫어. 나 윤석열이 하고 싶어. 이게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그 큰 걸 못 보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낼 생각을 못 하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렇다. 상관 나쁘게 쓰면 잘 짜여져 있는 기존 질서를 그냥 무조건 싫어. 문재인 싫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일제가 장악하고 있는 일제 친일 정부, 그죠? 우리 식민지 정부에 나는 반항하겠어, 저항하겠어. 이런 독립투사가 되는 거죠. 시대 따라 다르게 읽어줘야죠, 당연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상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관이 어쨌든 두뇌 활동 굉장히 좋은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 상관이. 그래서 상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자, 챕터 1, 청간론, 챕터 2, 지지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상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앞서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다른 챕터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상관을 갖고 있으면 책도 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남다른 방식으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공부할 때 상관적 에너지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장간의 무병갑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정관 조직에서 배워. 이게 정관 조직에서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상관을. 교육생활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이게 이 사회의 기본 속성이니까요. 디테일한 속성이니까요. 이게 돈도 이제 조직에서 벌어라 월급. 그 조직에서 뭐 하는데? 상관생제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관적 능력을 결과로 연결하는 것, 돈으로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생활 안 하면 배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직 내에서 어, 상관적 능력을 쓸 수 있고, 이게 상관의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관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나를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다. 내 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좀 튀고 싶고, 그런 끼도 그렇고. 그래서 토론 같은 거 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뭐 어쩌게 많이 한다고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말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유시민 씨가 들었던 그런 거. 그런데 토론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토론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토론은 원래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태도가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내용이에요. 상대가
근거 없이 거짓말하거나 근거 없이 자기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을 깨부숴야죠. 그래야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엉뚱한 거짓말을 수도 없이 토론회에서 해도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까부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유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놈을 걸러낼 수 없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방식이죠. 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 저도 오늘 봤는데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브라질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왜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됐나?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나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권력 독점해서 돈과 권력을 장악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놈들은 남들이야, 뭐 백성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친일파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개묘, 개수는 아까 을목, 음권 양권으로서 을목, 봄에 을이라고 하는 새싹이 마구 사방팔방 자라나는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그래서 교육업 이런 거하고 아주 잘 맞거든요. 식신은 이제 자식이고 제자고 학생이고 등등등. 그러니까 교육업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개멸주 자체가 그래서 교육업 교육 일조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거든. 식신이니까 이제 전문성인데 전문성이 뭔가를 키우는 거죠. 이 목에 이런 새싹의 물상들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개수 입장에서는 이런 글자 을이나 묘만 보면 너무너무 하고 싶겠죠.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을 특히 좋아해요. 인성 그러니까 정인이 있고 식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교사, 교수 이렇게 되거든요.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변이 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다른 것에 이렇게 상하는 구조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좀 어눌해 말이. 그러면서 재미도 없어. 이 식신은 재밌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영상 하나에 댓글을 다셨죠. 어,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취지는 그거죠. 볼륨을 최대한 해야만 들린다. 소곤소곤 답답. 이제 그걸 이렇게 써야죠.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분이면. 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볼륨을 최대로 해야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좀 너무 작게 녹음되는 것 같으니까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죠? 싸가지 없게 딱 다르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은 명리하면 안 돼. 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주는 이런 에너지가 강하겠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 안 들었으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성격인가 하면 달아봤어요. 저도 그 관심 있으면 나중에 댓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역시나 탁탁탁 나오잖아요. 이제 저보고 실력도 없는 것이부터 시작해 쫙.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마음껏 놀다 가세요. 마음껏 놀다 가라 하면 또 못 놀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리 공부하는데 아까처럼 사람 너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너 뭐 이때 이혼할 거야. 너 돈 못 벌어. 거지야. 이런 얘기를 물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막 질러대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절대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배움할 필요가 없어요.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면 상대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냥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냥 하면 되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냉정히 따지면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뭔가를 남기고 컨텐츠화해서 드리고 그러면 듣고 유익하면 같이 들으시고 그럼 좋잖아요. 서로 좋은 에너지를 나눠받는 거야. 야 도움이 됐어 그럼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고 야 귀찮아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했지 뭐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댓글 다는 것도 의무도 아니야. 구독도 의무도 아니야. 해주면 힘이 나고 뭐 그런 거지만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뭔가를 추가로 요청할 거면 야 이런 게 좀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일단 자기 근이 굉장히 강하거나 비겁다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왜? 내 멋대로니까. 그게 아까 상관성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얼마나 그 장점화해서 쓸 수 있느냐는 사실 명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뭐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제가 안 변한다 해서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타고난 에너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럼 어떨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느냐? 명리 배우면 내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게 나의 단점이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줄여서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굉장히 절제해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걸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에너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억제하는 방법, 이걸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때나 겨우 가능하지. 그냥 타고난 에너지 마구 쓰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노력해봤어요. 안 변해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이런 에너지 그냥 마음껏 쓰고 살았구나. 바보.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는 좋지 않은 것은 안 써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식신, 나 이거 식신의 고집을 좀 그만 쓰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인성 쓰면 돼요. 인성이 여기 식신을 좀 절제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인성을 많이 개발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을 넓히면, 그죠? 그러면 이 식신을 또 고집 이런 걸로 막 질러대는 이런 에너지를 안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신 누군가 가르치고 베푸고 기르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로 쓰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얘를 반려동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토끼인데 예를 들어 토끼를 길러. 뭐 고양이이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힘이 나. 반려동물들이 나에게 기운을 줘.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거죠. 그런 것이다.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신호는 정관. 조직생활을 기본적으로 하시오. 이게 잡기니까 여기 이제 무토가 딱 떠서 무진 그러면 아주 좋은 회사, 누구나 아는 회사, 이런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진중무토하고 무게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관 조직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조직에서 나를 기른다. 이런 거죠. 12음성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을개무, 그러니까 다른 비견들과 함께 식신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어디에서? 무토에서. 그죠? 이게 무게합을 하고 있으니 이 궁합이 좋죠. 이 관하고는 궁합이 좋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무게합 이 개수가 무토라는 정관을 만나면 온기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만들고 그런 거죠. 식신생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토라는 세상에서 개수가 이게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전문성을 열심히 관해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도 만들고 그런 거죠. 개수라는 아이는 어때요? 무토가 좋죠. 합을 딱 이루어 온기가 만들어져. 그럼 거기에서 내가 내 능력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4월로 갑니다. 4월 정제죠. 낸 정제적 성향을 띠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사람, 그죠? 내 소유물을 확보하겠다. 내 노력을 통해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상 이런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돈을 이런 거죠. 어쨌든 세상이 돈의 사회고 돈의 사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화려한 세상에서 나는 돈을 추구할 거야. 그게 분에 넘치는 방식의 재물을 추구하진 않을 거고 노력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가를 나는 받고 싶어. 그런 것이죠. 역시 조직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요. 그죠? 돈을 버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스펙도 많이 쌓아야 돼요. 정인의 공부. 이건 변경 이렇게 되면 제극인 되니까 돈 되는 공부. 그죠?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돈이 내 마음을 자극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뭐 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사주구조가 굉장히 이제 화기가 강해. 그러면 이제 이 사중경금은 다른 글자들과 합해서 굉장한 화기에 많은 돈에 극을 너무 당하면
이 돈에 이제 지배될 수 있죠. 돈 때문에 양심이 혹은 생각이, 사고가 잠식될 수 있어요. 너는 뭐 맨날 돈 생각이냐? 이런 거. 야, 그러면 돈 안 되는 일 뭐하러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잘 보시면 정관, 정인, 그다음에 정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음, 대가를 이제 조직생활에서 합리적인 월급을 추구하는 이런 속성이 되기가 좋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상경계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면 이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이제 직업성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사는 세상이 이제 4월, 항상 제가 4월 말씀드릴 때는 방송, 연예, CF, 광고, 홍보 뭐 등등등등 그런 업계에서 그런 업계에서 보면 내가 존재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다 뻘게 불이 막 켜져 있어 빛으로 환해. 그럼 여기에 내가 또 등불이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너무 이게 환해버리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어둠의 존재로 덩 나타나면, 그죠? 그러면 쟤 뭐야, 눈에 잘 띄겠죠. 시커먼 거 세상 대낮에 엄청 화려한데 시커먼 UFO가 하나 딱 떴어. 확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뭐야, 옛날에 이제 봉화, 밤에는 불을 폈고 낮에는 연기를 지피는 거 그래야 보이니까요. 낮에 또 불 지피면 안 보이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으로 보지만 이렇게 월지 및 이렇게 사회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보셔야 돼요. 그게 이따 개미일 뭐 이럴 때, 개미월 이럴, 미월의 개수 이럴 때 보면 좋죠. 이때 뭐 5월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편제니까 사업성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욕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절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분투를 해야죠. 이게 재생살 나기가 쉬운 거니까 너무 돈을 추구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역시 평관 조직에서 일단 버는 것이, 조직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무식상 이런 사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상 말도 없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운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수가 해묘 및 삼합을 하는 일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식상을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무식상이라고 무조건 노력을 안 한다, 돈을 바로 벌고 싶어 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생살의 위험을 갖고 있는 구조죠. 근데 이런 계절, 이 5화나 이런, 그러니까 5월이나 미월이나 이럴 때는 이제 개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절친묘지 만나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사회 입장에서 보면 얘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존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의 쓰임이 좋다 이런 거죠. 이 사회가 이 사람을 환영한다 이런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이제 그런 관점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얘가 편관이니까 편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무기가 뭐지? 이걸 항상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식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을 키워서 이 내가 만난 사회에서 나에게 강요하는 고달픔, 어려움, 고난,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쓸데기 없는 거죠. 극복 못 한다는 거고, 잘못하면 인멸한다는 거죠. 뭐 돈 벌려다가, 식신생지하려다가 재생살 내면서 깨꼬닥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능력을 개발하면 내가 비록 이 사회에 이제 평관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정말 고개 쳐박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번아웃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도, 내 능력을 키우면 내가 마치 식신제사라는 능력자가 되어서 오히려 회사에 이래저래 할 수 있고, 문제가 터지면 항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호로 갑니다. 정인이죠. 정인 공부해야죠.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속성이 이 금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 공부하셔야죠. 무임경. 역시 정관 조직에서 겁재들과 함께 이런 의미죠. 경금. 나에겐 정인, 이한테 편인. 공부 많이 해야지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특히 얘를 보면 얘가 편관이 막 이렇게 나를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살인 소통을 하게 되죠. 얘 입장에서. 나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그죠? 정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사지니까 역시 정신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쓰는 사람, 공부를 해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임수 입장에서 이제 장생이니까 이 음간 개수 입장에서는 사지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하여간 학자 에너지예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금이라는 것 자체에 금은 수학의 에너지, 천간으로 올리면 경금, 숙살지기 에너지. 같은 공부를 해도 뭔가를 기르는 것, 목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를 숙살하는 것, 다스리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물상적으로는 기계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만약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제국인하는 건데 돈과 관련된 공부이면서 동시에 이게 기계물상이 그러니까 사화가 또 비치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장시키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재미가 있죠. 이번에 편인인데 편인은 기본적으로 종교형리 철학, 정신 뭐 이런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외로운 마음 그러면서 부정적인 거 부정적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A라는 이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거 무조건 믿고 따라도 되는 거야? 아닌데 내가 보기엔 B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좀 더 공부해 보니까 C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편의는 깊은 이제 철학 공부 이런 거하고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동시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뭐 이런 거죠. 디테일의 극치죠. 이게 항상 우리가 뭐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 재련된 보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가 반지를 만들고 그 디테일의 궁극치 그래야 이제 걔가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정교하고 이게 이제 반도체 칩과 같은 컴퓨터 칩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정교한데 생각 자체가 그래.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함까지 다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게 까칠하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개수는 밑으로 내리면 자수인데 그럼 이제 자유귀문이거든. 그래서 이 자유귀문이 물론 이제 귀문의 천재성 이런 것도 있지만 까칠하고 굉장히 까칠할 수 있어요. 자수가 제가 비유하기로 뭐 에비앙 워터 뭐 이런 건데 티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금생소로 생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신자 해야지 신자진으로 해서 이제 생해지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까칠한 것에 그 차가운 에너지에 자수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파의 문제가 딱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수야, 갑자야. 그러면 이제 정인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게 그 까칠함, 예민함이 발동하면 이제 굉장히 심해져요.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개유 일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론 묘목, 천간을 을목인데 이게 묘유충하는 묘목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얘는 편인이고 묘목은 식신인데 이렇게 하면 도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식은 내가 말하려다가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기르려다가 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식신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으로 끊임없이 조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야. 글 작가로 보면 계묘. 내가 그 작가로 쓰겠다. 글쟁이로 쓰겠다.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글을 끊임없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디테일한 완벽한 이런 글이 나오겠죠. 뭐 장황하게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로 딱딱딱 끊으면서 누가 봐도 오타 하나 없이 깔끔한 뭐 이런 거 핵심만 있는 이런 식이죠. 왜? 내 글의 물상이 묘목인데 그걸 끊임없이 유금이라는 낫 같은 거, 칼 같은 거 다듬거든. 그럼 굉장히 그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글이 나오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이게 유금이라는 게 칼이고 묘는 이제 생기인데 어린 생명체 같은 건데 얘가 금국목으로 상하게 하니까 나는 그걸 고치겠어. 그러니까 이게 생기를 상하게 하는 구조는 반대로 생기를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쓰인 거고 내 지식으로 이 엄청난 디테일한 것으로 세상의 이 식신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직업성으로 쓰는지 이제 사주 공부와 명리 공부가 깊어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여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12연선은 또 병지다 그러면 이게 편인. 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편의성으로 이 정신적인 공부를 너무너무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도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병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이토록 외로운가? 그죠?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편의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은 아니지. 수업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것이 디테일하게 여기에 식상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식상을 식상으로만 보지 말고 재성을 재성으로만 보지 말라. 재성은 식상이 식상이에요. 여기 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제자가 되거든. 내 학생이 되거든. 그죠? 내 학생을 내 편인으로 다듬는 거거든. 그죠? 6월에 사람 되게 만들다, 뭐 교육하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활인의 속성이 이제 가미돼야 되는 거고, 약사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간호사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게 을목이 병화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 을목 입장에서 또 을목의 제자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식상의 식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을 발휘하여 내 능력과 내 전문성으로 그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나의 실력으로 병화를 생해 주겠어. 그럼 뭐야? 이 사회에 있는 병화를 내가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아주 그 겉으로는 병화의 그 화려한 빛인데 이러한 존재들 세상에 잘 드러나는 이 병화라는 존재들을 내가 기르겠어. 제자의 제자, 제자도 기르고 나중에는 제자의 제자들 기르는데 그 제자들은 이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서 굉장히 빛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를 더 깊이 파고 깊이 파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속성들을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역학이잖아요. 역. 변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변화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도 변하는 존재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면 사람이 변하겠냐고요. 근데 사람은 시시각각 늙어가고, 사람은 시시각각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할 거냐 그것으로 긍정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 갈 거냐 그것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의지조차 없이 그냥 에너지한테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이 적어도 50%는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참 좋은데 쉽지 않죠. 수월입니다. 정관조직인데 이게 항상 진토와 술토는 다르다. 얘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이제 쇠하는 쇠병사묘절 이런 건 이제 항상 정신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정관 조직에서는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인이라는 그 특수한 자격, 뭐 특수 문화예술 이런 쪽과 관련된 이런 정관이다. 세진은 항상 노련함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늙었거든. 늙었으면 세상 살 만큼 살아봤어.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거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고. 그죠? 이 봄의 개수와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이 겁재, 세상의 겁재는 나의 큰 세상에 나의 근이 돼준다는 것은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근이 있다는, 이게 근이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여기 시에 있냐, 일에 있냐, 이런 것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근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수가 있어. 그러면 그는 해자로 있는 거죠. 해자로 크게 있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진토가 있어. 그럼 진토 정관이죠. 진의 원진이면서 또 해수가 진토에 임명하고 그래서 얘는 진토 정관 조직에 완전히 딱 갖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가리 묶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겁재들이 임명한 진토 조직에서 나도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조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냐를 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드러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근데 그 일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들에서 보는 거고 운에서 뭐가 왔을 때 어디에서 드러난 거죠? 여기에는 근이 없네? 운에서 근이 와가지고 드러난 거네? 그럼 그게
그 운에서 어떤 의미로 온 거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복잡하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다. 그 논리정연함 속에서 진짜 명리학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대충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논리 철학이다 이런 거고, 그 논리 철학은 마치 서양 철학 같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동양학이잖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 특유의 진정한 사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운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걸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운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측면이거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나, 이걸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1차적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에너지의 활용 측면이에요. 그게 이제 운명 경영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힘들더라도 명리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재관에 대한 선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은 단점이지만 그를 사회에 어쨌든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를 내가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우호적 관계를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구성에 따라 다른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개묘일주야. 그럼 내 일을 해수가 열심히 도와주는 거야. 왜? 삼합까지 해서 식상국을 만들어서 내 일을 얘가 열심히 도와주는 거야. 한 몸처럼. 근데 결과물은 여기에서 돈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완전 좋은 거예요. 난 부자네. 다른 사회에 많은 사람들 덕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내 일거리를 딱 만들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나한테 대가를 주고 이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람은 해준 감목을 갖고 있는데, 해준 감목 일이죠. 이 사람에게 식신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없어. 난 돈밖에 없어. 여기 오하 딱 이렇게 쳐봐요. 그럼 난 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은 없네. 일은 없어. 근데 일을 개수가 딱 만들었어. 너 네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그 갑이라는 일이 있구나. 그거 내가 실체화했어. 묘로. 얘가 딱 보니까 너무 좋다. 해묘. 나 일 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하면 이 일에서 내 돈도 벌고 싶어.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묘파니까 이 일한다고 돈이 바로 되진 않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가 회사를 만들어. 내가 회사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미토라는 평관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오미합으로 너 돈 여기다 투자해. 돈 여기다 내. 그럼 내가 일 줄게. 해묘로. 알았어. 해묘미 와. 그럼 나도 네 관에 속해서 네 능력, 네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 네 회사에 돈이 모이겠구나. 그 돈 그러면 내가 여기다 줄게. 나중에 여기 돈 커지면 또 나도 가져갈게. 뭐 이런 방식이 이제 막 프랜차이즈업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내 돈을 다 뺏어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서 계사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나하고 충하잖아. 얘가 내 걸 지배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방지하면서 어, 사회에 이 사람들하고 관계 설정을 해나갈 것인가. 오늘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뭐 그렇죠. 어, 죄송합니다. 저월 걸럭이죠, 걸럭. 비견 걸럭. 이게 걸럭이나 제왕이나 어쨌든 이 하여튼 자기 주체성, 내가 자수성가해야 돼라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것을 막 실천하는 거 이런 것은 이 걸럭지와는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막 실천으로 옮기거나 그러질 못해. 나는 식상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돈으로 연결하는 그런 능력, 실천력, 행동력 이런 게 부족하고 자기계발서에서 끊임없이 행동을 강조하는 지금 현대와 같은 세상에서 또한 자기 PR을 중요시 하잖아요. 나 이런 거 잘하는데? 나 이런 거 할 건데? 네,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 저는 나 약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단
질러야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질러야지 이건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대로 사는 게 좋다.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 교육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맞는 사람들 그거 해야 되고, 막 몸 써가지고 영업하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사업 진취적으로 해서 돈을 내가 경쟁자의 돈을 다 뺏어올 거야. 뭐 이런 구조면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떻게 쓰냐에 다르다. 하지만 성공을 이루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저 걸록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축월, 평관. 평관은 평관인데 이 축토에서 내가 어쨌든 이 속성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 나는 이 관에서 나온 존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백호의 기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개축 일주가 그렇잖아요. 평관은 아 내가 이 에너지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대지기 때문에 양 음간 관대는 항상 양이 이게 음간 양인 그러니까 음간 양인은 관대지라는 거. 그러니까 임수일 때는 뭐가 자수가 이제 양인이래. 양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칼 쓰는 직업성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이게 도둑의 속성이 있으니까 내 재물을 강탈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인의 직업성은 기본적으로 칼 쓰는 사람 많죠. 뭐 법조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뭐 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구두칼도 칼이라고 했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양인의 속성이 축토 편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이 굉장히 나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백호죠. 칼 쓰니까. 그렇죠? 음간양인은 전부 다 관대지예요. 이 개신기 이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 이 신금이라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지난번 임수 이민에 이어서 이런 사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개개개면 사주가 굉장히 시커먼데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뭐예요? 겁재고 제왕지 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렇게 해월에서 다 드러났어. 그리고 삶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과의 연대, 유대, 관계 이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겠죠. 이거 이 간지를 하나하나 보면 연월시에도 나와 같은 사람들 수록복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거죠. 항상. 영조와 논계의 사주 갑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여지도이니까 얼마나 고집이 강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간여지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시작을 어 깜깜해 뭐 어두워 힘들어 못 풀겠어 그러지 마시고 월지 지장간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월에 내 성격이 야 굉장히 강하겠구나 제왕 그게 무갑이니까 무토란 조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일단 조직 정관 조직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갑 거기에 상관적 능력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구나. 누구와 함께? 겁재와 함께. 겁재와 함께 상관적 능력을 키워야 돼. 상관 페인 이러면 참 좋겠다. 상관이니까 인성이 필요하네. 여기는 뭐 무인성에, 무식상에, 무관에, 무관은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조직생활 안 한다?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 큰 조직 가서 상관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 상관 능력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해중 임수에 다른 사람들이 식신 쓰는 모습,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구나. 저걸 내 걸로 해야지.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더욱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천간에 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무기압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명예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브랜드를 추구하는, 나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거죠. 나 원칙주의자야. 나 바른 사람이야.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무토를 추구한다는 것은 조직 생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 생활 100%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 시절과 20대 직업생활 갖는 20대 이렇게 보면 이제 신유경신 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니 그죠? 마치 그 물은 임계수나 다 유동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물은 흘러가는 거고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 조금 이제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는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고 얘도 다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상의 에너지를 굉장히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주, 적극적으로 몸을 쓰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능력을 개발하여 쓰려고 하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월지에 이미 그런 하늘의 속성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런데 그런 식상을 잘 쓰려고 하면 많이 배워야 그것이 가치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물이 있어. 근데 그 물이 의미가 있고 안정화가 되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되죠. 지난번에 빠니보틀 보니까 그 우윤,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을 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 소금, 얘가 이런 거란 말이야. 미네랄. 특히 이제 그 호수들 보면 어떤 호수에는 굉장히 호수 빛깔이 빨갛죠. 거기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그 빛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밍고도 어마어마해. 그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먹이가 풍부하니까 막 완전히 분홍색으로 싹 덮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기가 많으면 수기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중간목의 이 상관을 내가 잘 쓰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운이 인성운이 오면 특히 무인성에 인성운이 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유금과 신금이 와서 해중간목을 다치게 하니까 그러면 생계를 살리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한 공부는 공부인데 이제 금의 물상이네. 그래서 컴퓨터, 반도체, 칩, 정밀기기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20대 이때는 작은 것을 좋아했는데 디테일한 걸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 레고 블록 이런 거 갖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것에 이게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품 연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통째로 그것이 그런 부품들이 모여서 덩치를 이루는 경신 나 차 같은 거 뭐 조선 배 비행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졌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부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그런 분야로 가게 된다.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관적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이게 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하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이 평관이 와도 이 평관이 집에 되겠냐고요, 이게. 집에 되겠어요? 기미로 이렇게 간여지동 와서 이제 이 큰 회사, 좋은 회사 이런 거거든요. 내가 승진도 하고 그걸 해묘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하는 일이면서 그죠? 이게 평관이 지지에서 해미에서 양인합살 형태가 딱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에 이제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도 벌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나중에 사업해야지 이래가지고 나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왜 그러겠어요? 큰 직장에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식상을 쓰면 돈을 만드는 거고 이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자격도 쌓고 이제 특정 분야에 이제 식상을 쓰는 전문가가 되면 되는데 돈으로 가버리면 이게 다 사회의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좋지 않다. 큰 조직의 협력자들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화 딱 뜨는 순간 무제사주에 우와 나 다시 커먼데 너 뭐냐 굉장히 예쁘다. 여자로 상상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재생관 크게 이제 발전하다가 이럴 때 돈을 버는데 막 쫓는데 이게 서로 극하는 에너지, 막 충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니까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는 이제 그런 형국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세운에서 식상 에너지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식상생제로 확 벌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운을 벗어나면 잡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 생활을 할 때, 어, 뭐 좋다. 관해서 이제 적절한 투자 정도 하는 것, 그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런 거죠. 이 여자는 이제 대운이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직업성도 당연히 달라지죠. 원국의 에너지는 똑같으나 여기는 식상을 먼저 만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식상을 먼저 만나면 어때요? 에너지고 확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식상 쪽으로 가는 거죠. 음. 내가 그러니까 해중간목이 천간에 이제 드러나서 다 같이 이게 이제 즐거움, 노는 거, 친구랑 노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것이며 인성 에너지 아까 남자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쓰고 이러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이게 창작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성을 못 만나는 게 좀 단점이죠. 물론 이제 축토에 이제 편관을 만나면서 해, 자, 축, 가삼합을 이루죠. 얘는 해고 축이고 얘는 자수가 이제 천간으로 드르륵 다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완전히 똘똘 형제들하고 의리 뭐 이런 학연지연 혈연 어쨌든 친구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딸딸딸딸 뭉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편관의 지배를 받고 좀 그 규율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얘는 다 물로 바뀌는 형국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을목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놀자판이 아니고 식신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찾아라 하고 이게 해준 과목이 뜬 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얘가 뭘 좋아하나 부모 입장에선 그런 걸 잘 파악해야죠. 이런 사주를 갖는 것은. 왜냐면 축토에 이제 축중 신금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살인소통 신금 얘가 뭐 좋아하지? 당연히 편인성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요것이 제대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꺼내줘 해준 관목이 임목으로 나와서 그죠? 해이나 목, 해묘해서 해묘이 목을 다 이 동료들과 함께 다 연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식상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 개수가 임목 보고 묘목 보고 이 임목도 그냥 임목이 아니라 해인합, 그죠? 이렇게 많은 겁재들과 함께 하는 일. 이건 비즈니스 차원, 이건 육합이니까 얘들이 뭐 엄청나게 이 임목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을 키우는 거, 그건 이제 교육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상적으로 쓰면 뭐 등등등. 그래서 결과물을 추구하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다? 개별적으로 혼자 하면은 이게 힘들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역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좋은데 많은 그 지식을 어릴 때부터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요때 누가 이 축중신금을 제대로 쓸 것이냐 이런 것이 새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처럼 20년 동안 그런 강력한 인성 에너지를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식상의 에너지는 거의 예술로 쓰고 그 내 예술 작품이 화려하게 글로 쓰고 아까 작가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죠? 농가는 이런 거 목을 키워가지고 꽃을 키워가지고 막 꽃이 활짝 핀 그래서 성과물을 거두고 돈을 벌고 등등등 이게 다 다르다. 이 병정의 천간이 딱 뜨면 이게 나의 즐거움이기도 한데 내 완성작이 세상을 밝히는 거거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게 이제 내 작업,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만드는 작품이야. 이게 그림이야. 뭐 꽃꽂이 같은 거 완성품이야. 너무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거 뭐 음악일 수도 있고요. 왜? 내가 작곡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 빛처럼 세상에 어두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칙칙한 사람이잖아요. 다 지금 우울해. 또 수위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내 작품으로 세상에 밝은 긍정의 빛의 에너지를 주니까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걸 만들어냈어?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유익하게 쓰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명예도 얻고 내 브랜드를 갖게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 이제 내가 그 공부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딱딱 논리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게 사유라고 했죠. 동양적 사유 그런 걸 하다 보면 많은 걸 공부하게 된다. 알게 되신다. 자, 다음 주에는 지장간을 공부를 좀 해볼게요. 한 방에 그냥 아주 디테일하지 않지만 전체 12지지의 지장간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전체 시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사계절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지장간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굉장히 좋죠. 이 지장간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수로 갈수록 정말 정말 중요해요. 천간의 글자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내가 어디를 근으로 한 상태로 내가 나온 것인지 등등등등 이게 다 지장간을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미들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땅속에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